나는 마음속에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여성이 자신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한 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20살 소녀가 재벌가 가정부로 들어가 만난 신비로운 여인과의 인연, 그리고 50년을 기다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른 봄 아침,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고급 저택 앞에 20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긴장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집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거구나.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중년의 남성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가 바로 이 집의 기사인 최 기사였습니다. 지은 양이지? 원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와. 최 기사의 따뜻한 안내를 받으며 지은은 처음으로 재벌가의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넓은 정원과 우아한 건물의 모습에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은은 이곳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지은은 소파에 앉아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예의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집안 곳곳에 놓인 예술품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어머, 벌써 왔구나. 밝고 시원한 목소리와 함께 계단에서 한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서연이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지은이 일어나 깊숙이 인사를 드리자 서연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혼자 나와서 고생이 많겠다. 원장님께서 지은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하시더라. 서연의 따뜻한 말투에 지은은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이라면 차갑고 도도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서연은 마치 친근한 이웃집 언니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우리 집은 별로 까다로운 게 없어. 그냥 편하게 지내면 돼. 서연은 지은을 집안 곳곳으로 안내하며 일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주로 청소와 간단한 요리, 그리고 서연의 일상적인 뒷바라지가 전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지은에게는 의외였습니다. 사모님께서 혼자 사세요? 지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혼자 살아. 그런데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러. 이상하지? 아,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냥 사모님이라고 해. 이미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익숙해졌어.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고용주의 사생활에 대해 깊이 파고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지은은 점차 이 집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소탈하고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요리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집에서 자랐으면 엄마가 요리를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느 날 아침 지은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아직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짓는 서연을 보며 지은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께서 정말 잘 돌봐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혼자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 고아원을 나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그날 이후 서연은 지은을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마치 언니가 동생을 돌보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연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지은은 이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서연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연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꼼꼼하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니 집이 완전히 달라 보여. 서연은 지은의 세심한 손길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고아원에서 배운 생활 습관 덕분에 무엇이든 정돈된 것을 좋아했고 그런 성격이 이 집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무슨 소리야? 너는 정말 야무지고 든든해.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서연의 칭찬에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 집이 그리고 서연이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 둘이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지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지은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저는 언젠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대학교에도 가보고 싶고요. 지은의 소박한 꿈에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해야지.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못하겠어. 그런 대화를 나누며 지은은 이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서연에게 숨겨진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이 서연의 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정원의 장미들이 만개하여 집 안가득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그 장미들을 보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은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결혼한 여성에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연은 분명 독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모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녁차 시간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물어봐. 사모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모든 분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존칭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해서요. 지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지? 나도 처음엔 어색했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지. 서연은 찻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한 건 맞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속에 남편이요? 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사람만 사랑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평생 그 사람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으로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연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슬픔을 느끼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아, 지은아. 이미 오래된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나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지은의 손을 다시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내가 정정하려고 했어. 그런데 최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이니 사모님이 맞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살인 자신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감정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 나처럼 어디선가 혼자 살고 계실 거야. 우리는 만날 수 없거든. 왜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래. 서연의 말에서 지은은 뭔가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한 분만 사랑하고 계시다니. 정말 깊은 사랑이네요. 그래, 이런 사랑도 있는 거야. 가질 수 없어도 만날 수 없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말이야. 그날 밤 지은은 잠들기 전까지 서연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20살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깊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숭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지은을 맞았습니다. 어제 밤의 진지한 대화가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우리 점심 먹고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 좋아요, 사모님. 장미 향기도 맡고 싶어요. 하지만 지은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서연이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미들 내가 직접 심은 거야. 그 사람이 장미를 좋아했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거구나요. 응. 매년 봄이 되면 이 꽃들을 보며 그 사람을 생각해. 혹시라도 언젠가 이 집에 오게 된다면 예쁜 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서연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간절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꼭 그날이 올 거예요, 사모님. 고마워, 지은아. 너 같은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서연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서연이 자주 혼자 있을 때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서연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는 내 이야기를 기억해줘.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야. 네, 사모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처럼 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지은은 서연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서연 역시 지은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숨겨진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시태그 2챕터 마이너스 결혼하지 않은 사모님의 비밀. 이지은이 서연의 집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정원의 장미들이 만개하여 집 안가득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이지은은 매일 아침 그 장미들을 보며 이곳에서의 생활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이지은은 거실을 청소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결혼한 여성에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연은 분명 독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모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녁차 시간에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물어봐. 사모님께서는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모든 분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존칭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해서요. 이지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지? 나도 처음엔 어색했어.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지. 서연은 찻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이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한 건 맞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속에 남편이요? 이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사람만 사랑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지. 하지만 내 마음은 평생 그 사람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으로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연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슬픔을 느끼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아, 이지은아. 이미 오래된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나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서연은 이지은의 손을 다시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이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는 거군요. 처음에는 내가 정정하려고 했어. 그런데 최 기사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이니 사모님이 맞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0살인 자신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감정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지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 나처럼 어디선가 혼자 살고 계실 거야. 우리는 만날 수 없거든. 왜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래. 서연의 말에서 이지은은 뭔가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한 분만 사랑하고 계시다니. 정말 깊은 사랑이네요. 그래, 이런 사랑도 있는 거야. 가질 수 없어도 만날 수 없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말이야. 그날 밤 이지은은 잠들기 전까지 서연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20살인 자신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깊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숭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이지은을 맞았습니다. 어제 밤의 진지한 대화가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지은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우리 점심 먹고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 좋아요, 사모님. 장미 향기도 맡고 싶어요. 하지만 이지은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 후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서연이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미들 내가 직접 심은 거야. 그 사람이 장미를 좋아했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거구나요. 응. 매년 봄이 되면 이 꽃들을 보며 그 사람을 생각해. 혹시라도 언젠가 이 집에 오게 된다면 예쁜 꽃을 보여주고 싶어서. 서연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간절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꼭 그날이 올 거예요, 사모님. 고마워, 이지은아. 너 같은 아이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 순간 이지은은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서연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은 서연이 자주 혼자 있을 때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서연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이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은아, 너도 언젠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는 내 이야기를 기억해줘.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야. 네, 사모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처럼 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지은은 서연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서연 역시 이지은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에 숨겨진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이 서연의 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는 졌지만 단풍잎들이 고운 색깔로 물들어가며 집 안팎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이 특별히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와 미역국,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본 서연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지은아, 이게 정말 내가 만든 거야?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지? 고아원에서 배운 건데 사모님이 좋아하실까봐 연습 많이 했어요. 서연은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다. 지은아, 너 이 솜씨면 나중에 식당이라도 차릴 수 있겠는걸? 서연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당은 무슨, 저는 그냥 사모님이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야, 정말이야. 요리 솜씨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는 음식을 그리워하거든. 지은이 만든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이면 사람들이 줄을 설걸. 서연의 연거푸 칭찬에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실은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꿈? 뭔데?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돈을 모아서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 입시도 준비해 보려고요. 지은의 고백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못하겠어?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실적인 벽들을 생각하니 꿈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도와줄게. 등록금도 생활비도. 지은은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요. 가정부가 뭐 어때?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연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 했거든. 그때의 아쉬움을 너를 통해서라도 풀고 싶어. 서연의 고백에 지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 결정했어. 내일 당장 검정고시 학원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지도 생각해봐. 서연의 적극적인 제안에 지은은 감동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너무 큰 은혜인데. 은혜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나는 너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 아니,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울지 마.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알았지?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다음날 바로 검정고시 학원을 알아보았고 지은을 직접 데려가 등록까지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학원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며 자신을 위해 애쓰는 서연의 모습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학원 수업이 시작되면서 지은의 하루 일과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복습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수학 시험은 어땠어? 어려웠어요. 특히 미적분 부분이.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 천천히 하면 돼. 서연은 항상 지은을 격려했습니다. 지은이 지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서연이 직접 도맡아 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공부하는 게 내 일이야. 이런 건 내가 하면 돼. 6개월간의 치열한 공부 끝에 검정고시를 치른 날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땠어?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럼 됐어.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내가 다 봤거든. 며칠 후 합격 발표가 있던 날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지은의 외침에 서연은 달려와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우리 지은이 해냈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마치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된 것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겠네. 어느 학교에 가고 싶어? 한국대학교요. 거기 국문과에 가고 싶어요. 한국대? 좋은 학교네. 그런데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해볼게요. 사모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야죠. 서연은 지은의 의지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좋아. 한국대 입시 준비도 내가 도와줄게. 학원비도 참고서도 뭐든지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은의 대학 입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시 학원에 등록해 주었고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지은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좋은 결과로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1년간의 치열한 입시 준비 끝에 드디어 수능을 치른 날이 왔습니다. 서연은 지은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며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네, 사모님.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수능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은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됐어요. 한국대 국문과에 합격했어요.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20살 소녀가 명문대 입학이라는 꿈을 이루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히 축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차린 상을 보며 지은은 다시 한번 서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만해. 가족끼리 무슨 감사 인사를 그렇게 해.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지. 기숙사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따로 자취할 거야? 기숙사에 들어가려고요. 그래도 되죠? 당연하지. 대학생이 되면 독립적으로 살아봐야지. 서연은 지은의 대학 생활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기숙사 신청부터 입학금, 등록금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은 지은과 함께 한국대학교에 갔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뿌듯해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지은은 마음이 벅찼습니다.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곳에서 공부하게 되다니. 꿈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지은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그리고 서연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된 지은은 캠퍼스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국문과 전공 수업을 들으며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가고 있었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서연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된 어느 화창한 3월 오후 지은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한 남학생과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는 치의학과 3학년인 민준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민준이 정중하게 물어보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점차 깊어져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이 트였고 함께 공부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국문과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문과는 의대만큼 빡세지 않을 텐데. 저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가정부로 일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점잖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습니다. 집안도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중산층이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뚜렷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민준과 함께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부모님께서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5개월 정도 사귄 후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응. 내가 지은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 예쁘고 똑똑한 여자친구가 있다고.
지은은 민준의 집에 가기 전 서연에게 상의했습니다. 사모님,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치유학과 선배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서연의 날카로운 관찰에 지은은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고아원 출신이고 가정부로 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봐 걱정되어요. 서연은 지은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부끄러워할 게 없어. 고아원에서 자랐어도 가정부로 일했어도 그게 내 잘못이야?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대까지 들어간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상대방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인연이 아닌 거야.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너를 보고 판단할 거야. 서연의 조언을 듣고 지은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에 민준의 집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지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은 씨가 우리 민준이가 항상 얘기하던 그 학생이구나. 정말 예쁘네. 안녕하세요. 민준 오빠한테 항상 좋게 들었어요. 하지만 식사 도중 대화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비는 누가 대주시고? 제가 아는 분께서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분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은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의 부모님은 더욱 난색을 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준아, 너 잠깐 나와봐. 민준의 어머니가 아들을 부엌으로 불러갔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혼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아니야.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아이야. 고아원 출신의 가정부라니. 그건 지은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대까지 들어간 걸 칭찬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은 신분이 맞아야 하는 법이야. 지은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의 격려가 무색하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먼저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지은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계셔. 괜찮아, 민준 오빠.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 하지만 민준의 다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와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민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한 달 후 민준이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서. 지은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헤어졌어요.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술 마셨어? 네, 조금요. 사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 같은 출신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지은의 취한 목소리를 듣고 서연은 급하게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데려와 깨끗하게 씻기고 침대에 눕힌 후 서연은 지은 곁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깨어 있어? 네. 사모님,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태어남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 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내 과거를 보는 남자와 내 미래를 보는 남자가 있지. 그 사람은 내 과거를 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 미래를 보는 남자를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널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남자일 거야. 서연의 따뜻한 위로에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사랑하는 분과 헤어지실 때 어떠셨어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인가 봐. 해바라기요? 응. 해바라기는 항상 해만 바라보잖아. 나도 그래.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서연의 알 수 없는 말에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해바라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무 아픈 것 같으니까 일단 푹 쉬어. 서연은 지은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서연의 따뜻함에 위로받으며 잠들었지만 해바라기라는 단어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숙취와 함께 깨어났지만 마음은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끓여준 해장국을 먹으며 어제 밤 일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사모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뭘?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지. 가족. 그 단어가 지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서연은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은아, 사랑은 타이밍이야.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게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너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서연의 조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련의 아픔은 컸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지은은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애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도 오르고 교수님들께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준을 캠퍼스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그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의사 집안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지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가끔 마음이 아파요. 당연해. 쉽게 잊혀지는 마음이었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었겠지. 하지만 시간이 약이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서연의 위로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덕분에 지은은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졌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더 확실해졌습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저 졸업하고 작가가 되고 싶어요. 작가? 좋은 꿈이네.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작가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럼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인터넷에 소설을 연재하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서연의 제안에 지은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웹소설 말씀이시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지은은 글쓰기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소설을 읽거나 직접 글을 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지은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모님, 예전에 해바라기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어디 있든 항상 해만 바라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해를 따라서 고개를 돌리지. 나도 그래.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리움이랄까.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그게 내 팔자인가 봐. 서연의 말에서 지은은 깊은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시련 따위는 정말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글쎄, 만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분도 나를 잊었을 텐데. 진짜 사랑이었다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처럼 그분도 사모님을 그리워하고 계실지 몰라요. 지은의 말에 서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위로가 돼.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서연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슬픈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지은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지만 쉽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조작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라디오 방송국 보조작가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라디오? 좋은데? 글 쓰는 일이니까 내 꿈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서연의 격려를 받으며 지은은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 서연은 지은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봐. 너의 진심이 전해질 거야.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지은은 기쁨에 들떠 서연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지은아.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누며 포옹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20살 소녀가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까지 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겠네요. 그래,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가끔은 놀러 와야 해. 알았지? 당연하죠. 사모님은 제 평생 가족이에요. 그렇게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아픔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과 서연에게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을 말입니다. 지은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조작가로 일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서연을 찾아뵙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연 역시 지은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평소처럼 서연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열어준 최 기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최 기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지은 양,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최 기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요즘 많이 아프세요. 네, 아프시다고요? 지은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병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기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건 사모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심각한 것 같아요. 지은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을 찾았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많이 말랐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지은아, 왔구나.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지은을 맞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프시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최 기사 아저씨가 말했구나. 별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별일이 아니라뇨. 지금 얼마나 말랐는지 보세요. 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에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위암이야. 3기라고 하더라. 위암, 3기.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기 위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술은요? 치료는요? 수술도 했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어. 그런데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서연의 담담한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지 마, 지은아. 내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야.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모님은 제게 가족 같은 분인데. 지은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서연도 지은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간병할게요. 회사는 그만둘게요. 안 돼. 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해? 제 일이 뭐가 중요해요? 사모님이 더 중요하죠. 지은의 간절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아. 꿈은 나중에도 꿀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지금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결국 지은은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휴직계를 냈습니다. 상사는 가족의 병간병이라는 이유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말 가족이세요?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지은에게 서연은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지은은 원룸을 정리하고 다시 서연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지은의 완강한 의지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두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은의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서연을 깨워 병원에 데려가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치료 후에는 집에 돌아와 서연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토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져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드세요. 힘을 내셔야 해요. 지은아, 나 정말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럼 미음이라도 드세요.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체력이 생겨요. 지은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서연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와 상담받아 항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배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에는 서연이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힘들어할 때는 등을 쓸어주고 토할 때는 토사물을 치워주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더러운 일까지 해야 하다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이 저를 돌봐주셨을 때 한 번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은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환자분이 의지가 강하시고 무엇보다 돌봐주시는 분의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담당 의사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완치 판정 받으셨어요. 지은은 기쁨에 들떠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다 나은 거야? 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서연이 완치 판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아니에요.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온 후 서연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일로 돌아가야 해. 나는 괜찮으니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체력이 많이 회복됐어. 서연의 말에도 지은은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함께 병마와 싸우면서 더욱 끈끈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요.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그 밤 서연은 지은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지은아, 나 정말 무서웠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는데 내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저도 무서웠어요. 사모님을 잃을까봐. 사모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 인생에 와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달 후 서연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자 지은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과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서연과의 인연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지은아. 너도 건강 챙기고. 그렇게 서연은 기적적으로 암을 극복했습니다. 지은의 헌신적인 간병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서연이 암을 완치한 후 평화로운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30살이 되었고 웹소설 작가로 성공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로맨스 소설들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성공 후에도 서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서연의 집을 방문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 역시 지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해. 고아원에서 나온 그 어린애가 이제는 유명한 작가가 되다니. 모두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녁 서연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응. 요즘 감기가 잘 안 낫는 것 같아. 하지만 그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은은 걱정되어 서연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암이 전이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위암이 재발하여 폐로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지은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개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은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은아,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서연은 지은의 간절함을 알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은의 간청에 못 이겨 서연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더 지난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더 심하게 나타났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다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서연을 간병했습니다. 웹소설 연재도 중단하고 모든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오직 서연만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또 이렇게 내 발목을 잡게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발목 잡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의 정성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몽롱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죽으면 어쩌지? 어느 날 밤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은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는 이미 60살이 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겨내실 거예요. 지은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서연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24시간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까지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너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어. 고마워. 사모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봄이 와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장미꽃이 필 때까지 버티세요. 하지만 서연의 몸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은 서연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지은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남자요?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응, 나이가 많은 신사분일 거야. 그분이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달라. 사모님, 무슨 소리예요?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아, 들어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서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은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분이 오시면 정성스럽게 대접해 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내 방 서랍에 있는 일기장. 그분께 드려. 일기장요? 응. 그분이 읽어야 할 것들이 적혀 있어. 서연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아, 너는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 사모님,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모님, 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사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너는 이제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지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지은을 걱정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였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지은은 서연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잠에 말입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은은 서연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20살부터 17년간 함께해온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서연은 어머니이자 언니이자 친구였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지은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지은은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을 지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되 꼭 와주어야 할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서연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말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연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최 기사와 같은 오랜 지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한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장을 치른 후 서연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지은은 서연의 유골함 앞에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사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지은은 서연의 빈 침실을 바라보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17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정말 올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서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말한 바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지은은 일기장을 펼쳐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서연이 그분께 드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을 소중히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서연 씨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시나요? 지은은 서연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는 서연이의 옛 친구입니다. 부고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서연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사람, 서연이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보며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들어오세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시면 따뜻한 밥을 대접해 드리라고.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네, 그리고 드릴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그를 거실로 안내하며 마침내 17년간 품어왔던 서연의 비밀이 풀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생전에 자주 만들어주던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여러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노신사는 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차분한 모습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 줄 줄은 몰랐네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가 서연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지은은 서연의 일기장을 가져와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사모님의 일기장이에요. 선생님께서 읽어야 할 것들이 적혀 있다고 하셨어요. 준영은 일기장을 펼쳐보기 전에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서연이와 저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사모님께서 평생 사랑한 분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바라기처럼 그분만 바라보고 사신다고.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바라기.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준영은 일기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연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영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했어.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 준영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과 어떤 사이셨나요? 준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었어요. 50년 전의 말입니다. 50년 전에요? 네. 하지만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과 서연인의 가문 사이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준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영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준영은 일기장을 넘기며 서연과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때 만났어요. 서연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순수했어요. 그럼 왜 결혼하지 못하신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준영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김도진이라고. 그리고 저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박영주라고 하는 여동생이. 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서연이가 적어놨네요. 그날의 일을요. 지은은 준영이 가리킨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 오빠와 영주가 사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이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도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진이의 약혼 소식이 신문에 났고 영주는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영주는 충격을 받아 몸져 눕더니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의 말이에요. 준영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 어머니와 영주는 도진이를 원망하며 죽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절대 김씨 집안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서연이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저를 사랑했고요. 하지만 영주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사랑도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신 건가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도 오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도진이는 영주가 죽은 후 미쳐버렸어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말이에요. 준영은 일기장의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일기장에는 서연의 심경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준영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지? 평생 준영이만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 지은은 서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혼자 사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연이도 저도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준영은 일기장을 계속 넘기며 읽었습니다. 50년간 서연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적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준영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5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시지 그러셨어요? 지은의 질문에 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연이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영주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에 말입니다. 그럼 이미 찾으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찾았을 때는 서연이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할까봐 기다렸던 거죠. 준영의 배려심에 지은은 감동했습니다. 서연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그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준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의 마지막 심경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영아, 나는 곧 너에게 갈 것 같아. 5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승에서는 만날 수 없었구나. 하지만 저승에서는 꼭 만나자.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그 글을 읽은 준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사모님은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영은 일기장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모님은 제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더욱 아껴주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서연이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준영은 일기장을 다 읽은 후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연이는 어디에 계신가요? 양평 추모공원에 모셔져 있어요. 그곳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서연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은과 준영은 함께 양평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영은 계속해서 서연의 일기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50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적은 서연의 마음이 한 줄 한 줄마다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5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준영은 서연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안내한 곳에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준영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왔어. 50년 늦었지만 드디어 왔어. 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용기를 내지 못해서 어머니와 영주의 허락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준영은 서연의 일기장을 비석에 기댔습니다. 내 일기를 읽었어. 50년 동안 나를 그리워해줘서 고마워. 나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곧 너에게 갈 거야.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지은은 준영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의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올 때까지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 돌아가셔야 해요. 지은의 말에 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영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가끔 안부라도 여쭤보고 싶어요. 준영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혹시 부산에 오실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은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지은은 혼자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준영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3일 후 지은은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은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준영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셨는데 지은 씨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유서에 저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김서연 씨의 일기장도 지은 씨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지은은 그날 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준영의 아들을 만나 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지은 씨에게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50년 만에 서연이와 마음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연이에게 갑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서연이의 일기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승에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저승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은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서연이를 함께 묻어주세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의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영 드림. 유서를 읽은 지은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준영도 결국 서연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준영의 아들은 지은에게 서연의 일기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기장을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서연이의 마음을 알겠다. 나도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다고. 선생님도 50년간 사모님만 생각하며 사셨던 거군요. 네. 아버지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저는 아버지의 형이 입양해서 키워주셨거든요. 지은은 준영의 아들과 함께 두 사람을 함께 묻을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유서에 적힌 대로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작은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연을 알던 사람들과 준영을 알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지은은 두 사람의 유골함을 나란히 안장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준영 선생님, 이제 아무도 두 분을 막을 수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장례를 마친 후 지은은 두 사람의 묘 앞에 서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 이제야 사모님이 왜 해바라기 팔자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 깨달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지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준영 선생님, 사모님이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일기장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정말 아름다워요. 지은은 두 사람의 묘에 하얀 장미꽃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키우던 장미예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와서 새로운 장미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이후 지은은 정기적으로 두 사람의 묘를 찾았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가져다 놓고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거든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1년 후 지은은 정말로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는데 지은의 과거를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지은을 더욱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지은은 서연과 준영의 묘를 찾아가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준영 선생님, 저 결혼해요. 두 분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년 후 지은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은은 딸의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모님, 제 딸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사모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요. 지은은 딸 서연이를 데리고 묘지를 찾을 때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계신 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야.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딸이 자라면서 지은은 서연과 준영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서로를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 서연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어. 10년이 지나고 지은은 서연과 준영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지은은 다시 두 사람의 묘를 찾았습니다. 사모님, 준영 선생님,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하얀 장미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의 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하늘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야.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게 말이야.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딸을 안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서연과 준영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 사람의 기일이 되면 지은 가족은 묘지를 찾아가 추도했습니다. 딸 서연이도 자라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그래, 서연아.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지은은 딸에게 서연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세상에서 널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남자를 만나라고. 세월이 흘러도 서연과 준영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지은의 딸을 통해, 그리고 그 딸의 딸을 통해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는 여전히 두 개의 작은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하얀 장미꽃이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게 진정한 해바라기가 되어 서로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